부산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건강과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더불어 통합 교육이 실제 실현되는 통합 학교가 확대되어 운영될 때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도시 부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부지 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대 측을 완전히 무시하고 LH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풍산이 현재 지명하고 있는 기장군 일광역 하전리 322번지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혹시 부산시가 그때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불경 메가시티가 빠르게 가속화될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걸 부산시는 예견하셨습니까? 수구, 정보 힐스테이트, 주성복합공사, 건설 특혜 및 이급성 의혹에 대하여 2차 실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거는 강화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송도 연안 관광탈퇴시가 아닙니까? 관광 목적으로 개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주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속도의 철새공원과 생태공원은 적극적인 관광 프로그램 구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서부산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 해소에는 전혀 관심이나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7개 수도 중 가장 많은 수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450만, 410만으로 계획 인구를 설정했는데 인구 정책 실패고 도시계획 실패의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 기본 계획인데요. 보시면 하단에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동서 불균형도 심각하고 서부산 원두심 슬럼화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개 구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지원으로 심각한 지역에 핀셋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이익을 통한 환수 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갈매길이 숲길과 해안길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사실 다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나 이동약자들도 우리 부산 시민들입니다. 그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매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특히 동백통은 부산시 예산으로 구축된 공유재산인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사유화된다면 열악한 중소상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배달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들어주겠다는 부산시 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공유제의 사유화가 있었는지, 둘째, 그 과정에서 부산시와 공공기관은 책임을 다했는지, 셋째, 동백통을 공유지로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 넷째,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시정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10년 이상 된 지방 보조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의 평가들을 보니 해당 부서에서는 되게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랄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전 부서에서 이제 지방 보조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납품 도매업 지원 조례가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지금은 대법원에 소송 중이죠. 박영준 시장님이 시당초 부산시 납품 도매 업체를 도와주실 마음이 없었는데 지방자치법 22조를 핑계 댔다고 말한다면 억울하겠죠. 얼마 전 구성된 제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연임이 가능한 7명에게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업무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부산시 교육청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절반이 넘는 52.5%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기본교육, 기초교육, 삶의 뼈대가 되는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는 떠나고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거론된 노후학교 개선 사업에서 원도심 소규모 학교가 배제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원도심 교육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구상하고 시행하십시오. 서부선 장애인센터는 운영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부상권 장애인들의 생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재활의 기회와 삶의 활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부상권 스포츠센터의 운영 정상화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교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유아 양육 부담을 들어주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부산시 추가 재원 지원은 없다. 친환경 급식비의 부산시 분담금을 삭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소상공인, 청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인 것입니다. 먼저 부산시 시민단체,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가칭 부산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해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자신이 거주지가 쓰레기 집이 되어가는 위기 가구가 얼마인지 조례 규정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공급된 임대 아파트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쓰레기집 해소 대책 수립에 맞춰 함께 입주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에 300여만 원이나 되는 발열 체크, 감지기, 모니터가 오작동을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십니까? 여러 명이 한 번에 지나거나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지나가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발열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직원 및 부서 대처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리업무를 겸직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장에 대한 겸직, 영리행위 금지, 외부 강의 등 상근 업무 준수를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약 2주간 전 직원이 메일을 지우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력 절감은 물론 소나무 6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메일 지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학생 기본 복지 차원에서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학생 신발 무상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발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도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무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생활임금을 1,868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내에서조차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설, 재난, 안전, 도시계획 관련위원회는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가족, 보육 관련위원회는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성비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촉구하며 국가 하천인 낙동강은 부산시의 그 어떤 권한도 없는 현실에서 환경 사각지대가 적지 않는 현실입니다. 낙동강의 미래 가치를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맡긴다면 환경도 문화도 경제도 없는 현재의 낙동강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